근데 쉽지 않았을 텐데 긴장되기도 하고 잘하셨습니다. 진짜로. 같이 한번 보면 38번. 일단 주제문 몇 번으로 올라왔냐? 1번이랑 8번 문장 중에 중심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장이 몇 번 문장 같아? 7번 또 7, 8 또 딴 거 골라오신 분? 저랑 의견이 다르시네요. 다 7, 8번 고르셨나요? 나쁘지 않네 7번도. 그쵸? 결국에는 비교되는 대상 그 7번 문장의 두 번째 줄 한번 봐봐 얘들아. 7번 문장의 두 번째 줄 보면은 이 counterpart라는 단어가 있잖아. 이 counterpart 뜻이 뭐냐? 상대방이거든? 근데 이게 상대방이 어떤 의미냐면 어떻게 같은 범주 내에 그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화쌤의 이 학원에서의 상대방은 소연쌤이 될 수 있겠죠. 존쌤이나 플로라쌤. 강사로서의 그 상대방이 되는 거잖아. 비교 대상으로 봤을 때. 하객여고의 상대방은 이 교실 내에서 인성여고가 될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같은 분류 내에서 비교되는 두 대상을 그 counterpart라고 지칭하고 이게 고3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거든. 왜냐면 영어에서는 또 비교를 좋아하잖아. 두 대상 간의 비교, 공통점이 무엇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counterpart가 그런 뜻이 있다. 상대방, 비교 대상의 그 같은 위치에 있는 그 상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집단의 같은 대상, 여기에서는 조금 이따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볼 거고,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주제문은 조금 이따가 진도 다 나간 다음에 한번 의견을 모아보고, 4번 문장에서는 일단은 이 스페이싱, 여기에서 구조 파악으로 무슨 괄호 열어야 되냐? 스페이스에 동사 뜻 나와. 간격을 두다잖아. 그들의 birth, 그 탄생의 출산이죠. 여기선 출산. 그들의 출산에 간격을 둔다는데 문맥상 스페이싱이랑 반대. 문맥상 전체 지문을 읽어보면 스페이싱 their birth랑 대조되는 단어가 있어. 스페이싱과 대조되는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건 지문을 이해해야지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봐라. 스페이싱과 대조되는 단어를 찾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질문을 잘 기억해야죠. 답변을 달려면. 두 번째 질문은 7번 문장의 주어인 this meant, meant거든. 의미하다. meant가 아니라. 이것은 의미한다는데 대절을 문맥상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면지 한글로 적거나 혹은 화살표로 연결시키면 되고. 이게 두 번째 질문. 그 다음 39번 질문. 39번 질문에서는 일단은 그 bear 있죠. bear. 또 곰이라고 하지 말고 동사 뜻으로 뭐야? 견디다라는 뜻도 있어. 또 나타란 뜻이 있거든. 나타. 견디다까지 쓸게. 견디다, 뭐 고통 같은 걸 견디다라는 뜻이 있고, 아이를 낳다 할 때 bear이라는 동사를 쓰거든. 그래서 얘들아, 너네 2009년생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나는 2009년에 태어났다. 얘 어떻게 장문하냐? I. 태어난 건 과거니까 was born이죠. 그럼 여기서 born이 어떤 형태일까? bear의 과거 분사 형태야. 나는 나아짐을 당한 거죠. 그쵸?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by, my. 너무 당연하니까 내 엄마 아니면 누가 나래나. 너무 당연하니까는 행위자는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in 2009 이런 식으로. 그래서 I was born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 다음에 이게 선천이냐 후천이냐 할 때 선천을 nature라고 해. nature versus 후천은 뭐라고 하게? 양육하다라는 동사인데, 양육하다. nature이랑 스펠링 비슷해. nurture. 그쵸? nurture. 이게 선택지에 나올 수 있어. 선택지에 그 표현으로 나올 수 있어. nature이 자연, 즉 선천, 타고난 걸 얘기하는 거고, nurture이 양육하다라는 동사 뜻인데 후천. 그러니까 선천이냐 후천이냐 이렇게. 뭐 학업적 능력이나 성격, 이분법적으로 보면 내향이냐 외향이냐 이런 게 선천이냐 후천이냐가 항상 모의고사의 주요한
그거거든. 선천이냐 후천이냐. 이것도 그것에 대한 질문이잖아. 선천이냐 후천이냐. 주제문 이건 몇 번으로 고르셨어요? 8번. 이것도 괜찮네. 읽다 보니까. 또 6번. 8번 6번. birds. 근데 6, 8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엔 6번이랑 8번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사실 난 7번으로 골랐거든. 근데 7번보다는 8번이 낫겠네. 8번이 나을 것 같고. 또 8번 괜찮은데? 8번으로 고릅시다. 그래. 8번. 8번으로 결국에 어린 시절을 갖는 게 세상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거든. 그거를 대상을 새로 잡았고, 우리가 아니라 새로 잡았고. 그래서 3번 문장의 구조를 보면은 3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뭐냐? 3번 문장의 주어가 2개입니까? 아, 2개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 나온 거 뭘로 찾았어, 민서? 도우즈죠? 도우즈가 주어죠. 동사는? 그쵸, have죠. 왜냐면 이게 대시니까 부연 설명이야. 그래서 중간에 들어간, 지금 대시 사이에 들어간 건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해. 왜 bird species는 주어가 되지 못할까? 어몽이 뭐야, 품사가? 전치사죠. 그러니까 전명은 주어가 될 수가 없죠. 꾸며주는 말이니까. migratory bird species. 그러니까 이동하는 새 종이니까 migratory bird를 철새라고 하거든. 이동하는 새, 즉 철새죠. 한 곳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계절에 따라서 장소로 옮기는 철새 종 사이에서, 어몽은 뭐뭐 사이에서라는 전치사다. 어몽 전치사. 그럼 주어랑 동사 찾으셨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장부터 4번 문장의 주어는 뭐세요? birds죠. 동사는 돈 어댑트죠. 이 사이에 이제 분사 구문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얘들아 이거 구조점 이름이 뭐야? 이중쉼표. 그쵸? 주어랑 동사 사이에 꾸며주는 말이 들어간 거거든. 대표 동사 오른쪽에 첫 번째인 쉼표 다음에 ing가 분사 구문이잖아. 근데 과거 분사가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이 새라는 건 낳는 게 아니라, 그쵸? 태어나는 거니까 본이라는 과거 분사가 써져 있는 거다. 혹시나 하니까는 이거 부사절로 한번 바꿔봅시다. 부사절로. born knowing how to migrate. 얘 부사절로 바꾸는 게 이제 질문이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표시하면 된다. these birds가 문맥상 지칭하는 것을 그 앞문장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those birds가 지칭하는 것을 앞문장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orn knowing이라는 형태가 또 어디에 나오냐? 한 번 더 나오거든? 필기 프린트 한번 보세요. 4번 문장에 그 born knowing이라는 형태가 또 어디 나와? 5번 문장에 또 나오죠. 5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뭘 것 같아? those birds죠. 그쵸? 왜냐면은 5번 문장에서 when부터 부사절 주어로 부사절 접속사로 열리고 주어가 lake죠. 얘는 조금 있다가 해석하면서 구조 파악할게. 여하튼 when의 부사절 접속사 연관은 어디에서 났죠? north. 너무 고맙죠. 항상 부사절 끝낼 때마다 이렇게 쉼표가 찍혀 있거든. 이렇게 주절의 주어 찾기도 쉽고. 주격관계 대명사 those birds 오른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they are born knowing. 얘도 2번 연강펜 쳐놓을게요. born knowing. 이 형태를 어색하다고 생각만 안 하시면 됩니다. how to migrate는 knowing의 목적어니까 이제 이렇게 묶이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그 다음 40번 40번 지문에서는 이것도 문법적으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2번 문장의 주어가 얘들아 what부터 어디까지 네모가로 묶어야 되냐? part죠. 동사가 어리잖아. 우리 what은 그 명사절로 단수 취급하거든 보통은. 근데 여기 비동사가 뭐 쓰였어? 그쵸? 어리 쓰였어.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포인트는 얘들아 이거 관계 대명사 what의
특이한 점이 뭐야? 일단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근데 얘를 풀어서 쓰면 뭐가 돼? 더 things that which가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 what을 설명할 때 선생님들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시니까 얘를 풀었으면 더 things that which가 되는 거거든. 근데 결국에는 비동사에 보어를 보니까 어때? 봐봐. 무시된 채로 남아있는 거 대부분. 하지만 이것은 무시된 채로 남아있는 게 뭐야? needs? 필요성 혹은 욕구라고 하잖아. 결국에는 비동사의 보어가 복수잖아. 그러니까 얘도 what 안에 숨어있는 선행사가 더 thing이나 things잖아. 복수 아니면은 단수로 다 볼 수 있거든. 근데 비동사의 보어가 복수인 걸로 봐서 얘 뭘로 복원시켜서 그런 거야? 더 things라는 거야. 비동사의 보어가 복수인 걸로 보아서 대시나 which 아무거나 쓰면 되죠. that은 아무거나 쓸 수 있죠.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 다음에 which는 사물인 경우에. 그 다음에 뒤에는 젠장 완전 문법적으로 그 시기하네요. 왜냐면은 이게 문제네요. 그쵸? 문법적으로 비문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왜일까요? 해 즈가 쓰였네요. 해 부를 써야 되는데. 그쵸? 그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그냥 비문이거든.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 그냥 이렇게만 쓰자. 다 되는 걸로. 더 s에다 괄호 표시해. The things that which has remained. 뒤에는 그대로. 그러니까 얘를 구조적으로 봤을 때 what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식해주는 식으로.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는 거다. 이건 그냥 그렇구나. 좋은 방법.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를 이해했는지 확인자 얘들아. 얘를 뭘로 바꾸면 문법적으로 괜찮을까? is로 바꾸던지. 그럼 얘도 스위치도 되잖아. 네. 혹은 얘를 그대로 둔다고 하면 얘를 have로 바꾸던지 해야 되는데 그냥 쓰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괜찮은 형태다. 그 독해라서 예외적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have difficulty ing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래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have difficulty 뒤에 ing 형태가 나오는 거를 알면 돼. have difficulty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게 올바른 형태라는 걸 알면 된다. 그 다음에 such users 그러한 사용자들이 문맥상 어떠한 사용자들을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이러한 상황이라는 게 문맥상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에 4번 문장도 구조 파악이 쉽지가 않거든. 4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그 규원이 뭘로 찾아왔냐? 4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 너 구조 파악 해왔어 일단? 네, 뭐세요? 학자? 그쵸, scholars죠. 주절의 동사는 어디 있냐 얘들아? fail to죠. 역시나 아까 when 부사절이랑 똑같이 while 부사절이 나왔죠. 그 다음에 너무 고맙다 정말. 어디에서 세모가로 묶으면 돼? users. 역시나 다시 한번 쉼표로 이제 끝내놨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단어를 하나 알려줄게. take into account 보여? take into account. 얘 써줄게요. 단어 리스트에 안 나오던데. take A into account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뜻 아는 사람. A를 그쵸, 고려하다. take A into account A를 고려하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석이 막히죠. 이런 수거를 모르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너네가 알아야 될 수거가 이거 마저 적으면 keep A in mind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그쵸? A를 명심하다. 마음속에 이제 담아두는 거니까 명심하라는 거죠. 질문 다 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situation이죠. 동사는 어디 있어요? would be죠. 그 다음에 if부터 세모가로죠. 구조가 어렵네요. 젠장. 그쵸? 이 세모가로 일단은 구조상 어디에서 나타나냐?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죠. mind. 왜냐면 as부터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나오니까. 부사절이 그러니까 2개 나왔네 벌써. 근데 마지막엔 또 뭘로 끝나 심지어? 분사 구문, ensuring 이렇게 시작되죠. that 이렇게죠. 그러니까 끝까지 문장을 힘있게 봐야지 이게 정확한 구조 파악이 가능한 것이고. 됩니까?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찾냐면 이 A의 overlooked, 간과하다라는 거랑 inclusive, 얘 포괄적인이라는 거잖아. 모의고사 니네가 6월에 볼 이거 A와 B의 답근 거를 본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뭐를 보고 도대체 overlooked라는 단어를 선택지에서 골랐는지, B에서 inclusive도 어떤 본문상의 표현에서 inclusive로 골랐는지. 이제 요약문 때문에 애들이 내신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본문상의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 그러니까 꼭 이게 질문이다. 그 다음 마지막 41, 42. 큰일이네. 큰일이야. 시간이 부족해. 6번 문장. 6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뭘까? desire이죠. 동사는 is죠. 왜냐면 앞에 아까 among처럼 인도 전치사니까 전명이고 where는 계속적 용법이라서, 그리고 그곳에서 생존이라는 게 명확히 그쵸 위협적이지 않다가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라는 건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이것은 비슷할 수 있다는데 4번 문장의 주어인 this, 비슷한 이것은 문맥상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오늘 그 비교급 파트를 한 이유가 있거든. 8번 문장에서 우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쉼표 찍고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알죠? 네. 여기서 항상 주어 나오기 전에 사선으로 긋기로 약속했거든. 첫 번째 주어는 뭐야? 유죠. 그럼 이렇게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쉼표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렇게 끊어야지 이제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하다. 네. 10번 문장의 주어 하진이 뭘로 올라왔냐? 하진이 구조 파악해왔냐? 네. 근데 왜 고민을 하시죠? 근데 주어를 못 찾았어요. 뭡니까 친구들? knowing이죠. 동명사 주어야. 그럼 얘들아 이 등위 접속사 덧 사이로 병렬되는 이게 뭐야? 그쵸. 명사절 대시죠. knowing that 이 명사절 대두개 know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거든. 명사절 대두개가 병렬되는 거고 이제 동사는 produces.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서 여기 s 붙는 거를 아냐 모르냐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 근데 이건 이거 어휘죠. 41, 42니까 어휘죠. 기쁨을 만들어내는 게 맞는지. 민선이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혹시 찾았니? 11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knowing 왼쪽에 있는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exposure이죠. 그쵸?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응? 의미상이야. 의미상. 이제 구조뿐만이 아니라 의미상 병렬되는 걸 찾을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병렬이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알아요. 해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휘와 구조를 알아야죠. 조이는 문맥상 얘를 함으로 바꾸는 게 그 올바른 어휘로 바꾸는 거다. 함으로 바꾸세요. 지금 뒤에 조이를. 됩니까? 돼요? 나는 30분에 종 딱 치면 가야 된다 하는 사람. 다행히 없네요. 제가 다시 가셔야 돼요. 저번에도 간다고 안 가. 놀랍게도 벌써 5월 20일이더라고. 말이 안 되죠. 이제 6월이네요. 또. 1번 문장의 주어는 하진이 찾아왔냐? 그쵸. 여기서는 동명사 주어 찾았네. 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얼라우류 동사죠. 그 강요한답니다. 사람들이 머물도록 한 장소에. 농업을 하면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머물도록 하는구나. 근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헌트가 사냥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gather는 모으는 거고, 헌터 gather를 수렵 채집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동한답니다. 그 주변을 frequently 자주 빈번하게. 그리고 그들은 have to be able to 이동시켜야 하죠.
이동시킬 수 있어야만 한답니다. head to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잖아. be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동시킬 수 있어야만 한답니다. 모든 그들의 possessions, 소지품, 소유물들을 그들과 함께 every time부터 세모가로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아, 농부들은 한 장소에서 살고 헌터 게더러들은 전부 다 자기 짐 일머지고 이동해야 되는구나. 특히나 mothers, 엄마들이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다녀야만 하거든. 결과적으로 헌터 게더러의 엄마들은 오직 한 명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Every 4 years. 4년마다 혹은 그만큼. 왜 4년일까 하필? 걸을 수 있을 만한 나이죠. 4년이면은. 그러니까 4년마다 낳는 거죠. 스페이싱, 간격을 두면서 그들의 출산에. 여기서 그들은 엄마니까는 birth는 출산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뭐 하지 않아도 되도록, 데리고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more than one child, 한 명 이상의 아이를 at a time, 한 번에. 그러니까 헌터 게더러들은 보통은 한 명의 아이를 갖고 있겠네. 많아봤자 2명? 그쵸? 보면 스페이싱에 대한 반이어 찾은 사람, 문맥상에. 그쵸? shorten이죠. shorten their birth. 여기에 있죠? 여기. 대조되는 표현이거든? 조금 이따 이게 왜 대조되는지 조금 이따 표시해줄게. 필기 다 한 다음에 지금 해도 되긴 한데 요렇게 할게요. 그럼 요렇게 이게 대조된다. 문맥상 대조되는 어휘다. 왜냐? 반면에 farmers, 농부들은 살 수 있답니다. 같은 장소에 year after year, 그쵸? 매년. 그리고 두 번째 동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transporting, 옮기는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을, 그쵸? 긴 거리를 옮기는 것을 얘 부사 처리할게요. 장거리로 어린아이를 transporting, 옮기는 것. 역시나 얘 동명사네. 옮기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어떤 사회냐면 정착하는 사회 있잖아. 한 장소에서 그들의 출산이라는 것을 shorten, 짧게 할 수 있는 거죠.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출산의 인터벌, 간격을 짧게 할 수 있다는 거죠. From 4 year, 얘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From 4 years, 헌터 게더러. 여기에서 뭐로? About 2. 그러니까 농부들은 보통 그 아이들을 낳을 때 2살 간격으로 낳고 헌터 게더러들은 몇 년 간격으로 낳겠어? 4년? 이미 앞에서 나왔다. 되냐? From A to B는 뭘로 보면 될까? 얘 그 대표 동사 오른쪽에 나오잖아. 예시 이동이죠. 그 중에 뭘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변화로 보는 게 낫겠죠? 4년에서 2년이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죠? 예습을 철저히 해와라고. 디스멘트, 이것은 의미한답니다. 뭐를 의미하냐면 각 여성들이 더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헌터 게더러스, 수렵채집인의 상대방보다. 여기서 수렵채집인 상대방이라는 건 그 수렵채집인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문맥상에 어떤 단어로 대체될 수 있을까? 카운터파트가 지금 7번 문장을 봤을 때 뭘 고민하세요? 일단 헐은 누구야? 헐 헌터 게더러 카운터파트에서 헐은 누구야? 이치 워먼이죠. 그럼 지금 비교하는 대상이 뭐야? more than이죠. more than이 이게 비교급 표현이죠. 얘 지금 than을 사이로 비교되는 대상이 뭐야? 오른쪽에 있는 카운터파트랑 왼쪽에 있는 워먼이잖아. 그럼 카운터파트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워먼이죠. 왜 그러세요? 글을 읽는 능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지? 진짜 많이 걱정된다. 이런 거는 대답을 못 할 수가 없다. 예습이 부족하던지 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던지인데
여기서 얘들아 그러면은 디스 멘트에서 디스가 의미하는 건 뭘까? 무엇이 의미하는 걸까? 각 여성들이 더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여기서 이치 워먼은 문맥상 어떤 여성들을 가리키는 거겠냐? 어떤 여성들이 그 수렵채집인의 상대방보다 더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 그쵸? 농경사회에서 일하는 그 여성들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됐냐? 디스는 어디다, 성현이 디스 어디다 연결시켰냐? 너 연결시켰냐? 너 이거 초반 질문인데 어떻게 답변 안 할 수가 있어? 너 답변 똑바로 달아라, 오성현. 알겠냐? 디스 어디다가 연결시켰어, 너네는. 6번 문장의 to부터? to, able to? 너무 짧고 좀 더 길게 보자. 그쵸? 그냥 6번 문장이죠. 6번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뭘 것 같아, 민서야? 줄이면은? 정착된 생활을 애낳는 시기를 짧아준다. 그쵸? 정착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생활은 애 낳는 시기를 짧게 해준다잖아. 그럼 7번 문장의 대절이 의미하는 건 그게 뭐야? 그래서 각 여성들이 더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거랑 이퀄,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디스가 눈뜬 장님 아니죠? 저 지금 화나려고 해요. 답변 똑바로 하세요. 기회를 줄 때. 6번 문장으로 연결시키면 되죠. 네모가를 여기서 놔두면 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resulted in, 얘 대표 동사 중에 어디에 해당돼? 인과 관계 동사죠. resulted in 뒤에 나오는 건 뭐야? 결과죠. 결과. 결국에는 각 여성들이 더 많은 아이를 갖게 되는 원인 때문에 뒤에 빠른 인구의 성장 among farming community, 그 농업 그러한 집단에 있어서 increased는 분사죠. 증가된 그러한 인구라는 건 실제로 이점이랍니다. agriculture, 그 농업 사회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은 농업이라는 건 required, 요구하기 때문이죠. 많은 양의 인간 그 노동력이라는 걸. 되냐? 달고 나니까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헌터 게더러들이 아이를 많이 못 갖는 헌터 게더러와 농부들의 아이를 낳는 간격을 비교하는 지문이잖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몇 번 문장에 나오는 거 같냐? 헌터 게더러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는 몇 번 문장에 나오냐? 4번이죠. 왜 못 낳아? 돌아다녀야 되니까,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농부들은 많이 낳는 이유가 뭐야? 노동력을 더 증가시켜서. 그게 아니죠. 일단 노동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야. 일단 처한 환경 때문이잖아. 5번 문장이죠. 옮길 걱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낳는데 하다 보니까 이점이 된 거야. 뭔 말인지 되냐? 4번이랑 5번 문장을 주제문으로 잡을게. 결국에는 헌터 게더러들이 아이를 이제 적게 낳는 이유와 상대적이죠. 상대적으로 농부들은 이제 더 짧은 기간으로 출산을 하는 이유인데, 이 스페이싱에 대한 동의어는 갭이 얘 간격이란 뜻이 있거든. 근데 얘가 동사 뜻도 있더라고. 그래서 갭핑입니다. P를 한 번 더 쓰고, 스펠링 겹쳐서 안 보일까봐 전 검정색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separating 동의어. 갭핑, separating이 스페이스바 누른다고 하잖아. 간격을 주는 거죠. 5번 문장의 shorten의 동의어로는 reduce랑 decrease. 반의어는 뭘까? 늘리다라는 동사 아는 사람. 늘리다. lengthen. 그 다음에 연장시키다. extend는 정도다. extend는 정도. 그 다음에 prolong, 얘가 연장시키다라는 뜻이 있다. 동의어는 파란색, 반의어는 빨간색. 그 다음에 39번에서는
1번 문장의 주어 뭡니까? 스펜딩이죠. 시간을 보내는 것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로서, 너네처럼 아이로서 청소년으로서 시간을 보내는 게 동물들로 하여금 학습하도록 한답니다. 그들의 환경을. 그러니까 아동기가 유년기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동물들은 완전히 의존해야만 할 것이랍니다. 하드웨어에.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선천적인 것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므로 덜 융통성이 있어지겠죠. 타고난 것만 사용해서 산다는 거야. 아동기가 없으면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너는 지금 배울 기회가 있는 거죠. 하드웨어에 대한 동의어 써줄게. 본능이거든. 결국 인스팅트. 그 다음에 선천적인 innate programming 이런 단어 정도로 바꿀 수 있다. innate programming. 플렉서블에 동의어는 단어 앞에 뭐 붙이면 돼? 이게 융통성 없는 inflexible. 그 다음에 완고한 고집 있는으로 rigid라는 뜻이 있거든. rigid 딱딱한 되게 엄격한 이런 단어가 less를 붙여서 동의한 거다. 덜 융통성 있는 거니까 결국 융통성이 조금 없고 rigid 딱딱하다는 얘기인 거죠. Migratory birds 철새 종 사이에서 그 새들은 어떤 새들이냐면 태어난 새들이거든. 알고 태어난 새들이죠. knowing의 목적어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될지 알고 태어난 새들. 결국 어떤 새들이냐면 이동하는 새들이죠. 완전 with instructions 뭐를 갖고? 지시, 지도를 갖고 그들이 뭐한? 갖고 태어난. 이렇게 여기서 묶을게. 되냐? 이런 친구들은 가끔씩은 매우 비효율적인 마이그레이션 루트, 이동 경로를 갖는답니다. 결국에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떤 곳으로 가야 될지를 알아. 그러면 그걸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비효율. 뭔 말인지 되냐? 이런 새들은 태어났잖아. 알고 어떻게 하우부터 네모가로 이동해야 될지 쉽게 적응하지 못한답니다. 아까도 나오긴 했으니까는 얘도 마저 2번 형광펜 칠게. 3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에 all born knowing. 얘 4번 문장의 born knowing. 얘 부사 절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가장 만만한 부사절 접속사? as. 그 다음 누가 태어난 거야? did birds니까는 뭘로 써야 돼? they. 그 다음에 were born knowing이 되는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이거 화면 한번 봐봐. 엄밀히 따지면은 이렇게야. 분사구문이 사실 2개야. 근데 일부러 하나만 한 거야. 너무 지저분해져서. 그러니까 이 형태가 맞는 형태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태어나고 아는 거잖아. 아는 건 능동이잖아. 태어난 건 수동이죠. 나아짐을 당했으니까. 아는 건 능동이니까. born knowing. 그러니까 이 형태가 어색하지 않다는 것만 알면 된다. 올바른 형태라는 거. 이러한 새는 앞문장에 어디로 연결시키면 될까? 어떤 새들을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걸까? 앞문장이? 누구요? 뭐 누구? 도우즈죠. 도우즈. 3번 형광펜 도우즈죠. 타고나길 아는 새들. 어떻게 언제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애들이 좀 융통성이 부족해. 적응을 잘 못해. 연결어 조심해라. 연결어 나올 때마다 난 1번 형광펜 안 치고 있다. 틀렸죠? 연결어. 그쵸? so 그래서 나 이거 지금 처음 쳤다. 앞에 연결어 한 20개 나왔다. 난 지금 처음 친 거고 그거 전부 다 1번 형광펜 쳐야 된다. 20번부터. 그 레이크스 호수가 말라버리고 숲이라는 게 어때? 농지가 돼. 혹은 그 기후변화라는 게 밀어버리죠. breeding grounds. 번식하는 곳이니까 번식지. 번식지를 farther north, 더 북쪽으로 그 멀리 이동시키거든.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지구가 따뜻해지잖아. 따뜻해지니까 이제 원래 번식지가 좀 더 북쪽으로 이동하나 봐. 여하튼 이랬을 때 그러한 새들은 이미 알고 태어난 새 있잖아. 안채로 어떻게 이민 가야 될지 계속해서 날아간답니다. 그 오래된 규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도에 따라서 그들의
정신 속에 있는 타고난 지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진짜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죠? 올드에 대한 반의어로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뉴죠, 뉴?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분명히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로 맞출 수 있다. 지금 많죠? 학위여고 중에 어휘 문제 못 맞힌 친구들? by comparison. 대조적으로 애들아 얘 최상급이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더 롱기스트. 가장 긴 그러한 유년기를 가진 그러한 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어떤 새냐면 이동하는 새들 있죠. 누구랑 같이? 부모. 뭐 하는 경향이 있어? 가장 효율적인 이동 루트를 갖는 경향이 있답니다. 결국 유년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청소년기겠죠. 인간으로 비유하면 촉진시켜. 문화 정보의 그러한 전달이라는 걸 촉진시킨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게 더 빨리 지날 수 있는 거죠. 그 유전자보다. 결국 이 문화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처음에 얘기한 네이처를 얘기하는 걸까? 널처를 얘기하는 걸까? 널처이죠. 널처. 후천을 얘기하는 거죠. 후천. 진스는 뭐를 의미하겠어? 네이처. 네이처. 후천적으로 아동기를 가지면서 배운 아이들이 더 적응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facilitate의 동의어는 뭘까? 촉진시키다. promote. s 붙일게. 주어가 단수니까. 그 다음에 용이하게 하다로 is라는 동사도 있거든. is가 쉬움이라는 아마 명사 뜻인가? 이지가 형용사잖아. 이지가 완화시키다, 뭐 용이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영어 사전 한번 찾아보시고. 결국 유년기라는 거는 융통성이라는 걸 준답니다. 체인징은 여기서 분사죠. 변화하는 세계에서. flexibility, 융통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 적응하다라는 동사가 뭐가 있어? adap트 있죠. 여기 ability 붙으면 돼. adaptability. 얘가 동의어다. 적응성. 그 다음에 또 얘랑 문맥상의 동의어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resilience. 탄력이란 뜻이 있어. 회복력이나. resilience. 탄력이나 회복력. 됩니까? 결국엔 이 지문을 정리하면은 이제 3번 문장에서는 선천적 이동 경로를 아는 경우에는 뭐가 떨어진다고 하고 있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죠. 6번 문장에서는 유년기 동안에 부모에게 배울 기회가 있으면은 그쵸, 융통성이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거라고 믿는다. 그 다음 40번. 얘는 요약문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해석한 다음에 A랑 B의 답 근거를 어디에서 골랐는지 물어볼게. 사람들의 욕구라는 건 근데 어떤 욕구나 필요냐면은 disability.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라는 것은 자주 얘 시제 뭐야 얘들아? 현재 완료 수동태죠. 현재 완료 수동태. have 플러스 pp니까 현재 완료고 뒤는 이제 수동태죠. be 플러스 pp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 난 아직 시제 잘 모르는데 큰일입니다. 외우세요. 이행문의 시제 페이지. 간과된대. 얘들아 장애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성은 잘 사람들이 쳐주지 않아. 잘 관심이 없대. 디지털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그것은 바뀔 수 있답니다. 방법이 뭐야? 어떻게 바뀔 수 있어? inclusive. 포괄적인 디자인을 adapting. adapting 뜻 뭡니까? 채택하다. 또 빡대가리처럼 adapt랑 헷갈리는 친구가 없죠. adapt는 적응하다죠. adapt는 뭐야? 채택하다죠. A, O, 답. adapt. 헷갈리지 말아라. inclusive 일단 A부터. A의 답 근거는 몇 번 문장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2번 문장. 젠장? 괜찮네요. neglected에서 찾으신 거죠. neglected 1번 형광펜 A의 답의 근거이시다. 또 다른 데서 찾으신 분. 다른 데도 있는데 4번이죠. 어딜부터? fail to죠. A의 답 근거죠. 실패했대잖아. 이러한 욕구라는 거를 고려하는 걸 실패했다니까 결국엔 간과되는 거죠. 그럼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답 근거로 어디로 고르면 될까? 이걸 채택함으로써는 몇 번 문장? 5번 문장이 어디부터?
몇 번째 줄이에요? 5번 마지막. 마지막 줄에서 찾았어? 아, 인쇼링 그 부분? 네, 인슈. 괜찮네요. 두 가지 칠게요. 민서가 말한 부분은 인쇼링부터 끝까지고 제가 찾은 부분은 여기입니다. more 프로젝트부터 5번 문장에 똑같이 여기까지. 지금 네모가로 2개 쳤다. B에 대한 답근거로 more 프로젝트에서 시작해서 in mind로 끝나는 거. in mind로. 그 다음에 인쇼링으로 시작해서 이제 맨 마지막 이게 A랑 B의 답근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챗 GPT 혹은 검색 같은 걸 사용하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프로젝트 할 때 그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고, 지난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은 기준을 만들어 왔답니다. 뭐에 대한 기준이냐면 어떻게 베스트에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베스트 무엇의 최상급일까? 원급 뭘까? 웰의 최상급이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well, W-E-L-L 가장 잘. 어떻게 가장 잘 만들고 조직화하고 프레젠트 보여주고 보존할지 디지털 정보라는 것을 그 미래 세대에 이렇게 네모가로 묶을게요. 동그람 마지막 동그라미죠. 이렇게죠. 됩니까? 4에서 연 거 마지막에 동그라미로 닫았다 나는. 무시된 채로 남아있는 거 있잖아. For the most part 대부분. 하지만 욕구랍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욕구. 니네가 암만 이런 정보에 대해서 학자들이 기준 만들어도 장애인들의 욕구는 무시되어 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많은 이렇게. 그럼 얘 최상급 보이죠? otherwise 동그란 가루로 묶으면. 결과적으로 많은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치 있는 디지털 원천이라는 게 자원이죠. 자원이라는 게 어떻게 됐어? 유즈레스? 쓸모 없어졌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데프?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혹은 hard of hearing 하면은 뜻이 뭐래? 난청,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쓸모가 없어졌대.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블라인드. 얘 형용사 뜻으로 뭐야? 맹인인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또 have low vision, 저시력. 시력이 나쁜 사람들에게, 혹은 distinguishing,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특정 색깔, 그러니까 생맹 얘기하는 거죠. 되냐? 이 5월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야? 방금 해석한 3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등위 접속사 5월 사이로 병렬되는 건? 그쵸? have, 그 다음에 have, 그 다음에 or. 주격강대명사 후 뒤쪽으로 이 세 개가 병렬되는 거다. or, have 이렇게 세 개가 병렬되죠? 됩니까? 돼요? 그 다음에 이 as well as 혹시나 해서 얘 사이로 병렬되는 거 뭔지 아시죠? 뭡니까? 오른쪽에 있는 people이랑 왼쪽에 있는 people. 너네 헷갈릴까봐 나는 세모로 표시했다. 그러니까 이런 뒤에서 열거된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는 이러한 정보라는 게 쓸모가 없답니다. 인식하지 못하니까 감각에 이제 결함이 있어서. 프로페셔널, 그 전문가들 있죠. 어떤 전문가들은 파란색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일하는 전문가들 있죠. 교육 기술에 있어서, 그 다음에 상업 웹 디자인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만들고 있지만 in ing 해서 충족 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용자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노력은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디지털 프로젝트를 만드는 일부 학자들은 너무 자주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고려하는데 일단 그러한 유저들은 앞문장에 어디로 연결시킬까? For people, for 이 as well as 사이로 병렬되는 이 세모 people 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킬게. 3번 형광펜으로. 3번이요. 3번 한 분홍색. 됩니까? 뭔 말인지 이해하죠? 질문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러한 상황이라는 게 많이 개선될 것이랍니다. 만약에 더 많은 프로젝트가 embrace 뜻 받아들이다 수용한다면 아이디어를. 여기서 대세 쓰임은 뭘까? 우리가 항상 동격이죠.
근데 이게 어떤 생각을 수용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항상 가장 큰 가능한 그러한 오디언스, 즉 정보를 이용하는 청중들을 명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수용한다면 뭐 하면서 우리가 디자인, 디시전을 결정을 하면서 근데 이게 확실히 해야죠. 우리의 최종적인 상품이 뭐하도록? serve, 충족시키다라는 뜻이 있다. 충족시키도록 그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어떠한 사람들이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죠. as well as 또 나오네. 그 다음에 장애가 없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됩니까? 돼요? embrace 이거 5번 문장의 문법 포인트 혹시 아는 사람? 맨날 물어보는 거 똑같긴 한데 전체 문장을 봤을 때 그렇죠. would be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would be 민서야. would be 그 다음에 if 그렇죠. 이행문에 어디에 해당돼? 법 과거죠. 아 이행문을 모르면 눈뜬 장님이구나. 미술 시간 그냥 색칠하고 쓰는 거죠. 가정법 과거죠. 이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예시 얘들아 가정법 과거는 형태가 과거고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뭐야? 현재죠. 구조가 어떻게 돼? 가정 if죠. if 쓴 다음에 동사는 못 써야 된다고? 과거. 그 다음에 주절에는 못 써야 돼? 우주쿠마 우드 쓰였네. 가정법 과거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 가정법의 형태이죠. 이행문을 외워라. 이행문을 외우세요. 지금 2번 형광펜 친 게 가정법 과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문맥상 동의어 적어줄 건데 일단은 밑에부터 갈게요. inclusive, 포괄적인이라는 뜻의 동의어 접근 가능한 파란색으로 써야 되는데 accessible 접근 가능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장애를 갖고 있든 없든. 그 다음에 universal 뜻 먼저 아는 사람. 형용사로 보편적인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universal. 그 다음에 embraced에 동의어 써줄 거거든. 아까 2번 형광펜도 칠했는데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세요. accepted 쉬운 단어로 accepted. 그 다음에 adopted 얘들아 adopt 뜻이 뭐라고? 채택하다라고 했다. 오다 스펠링 오. 그 다음 마지막 질문. 일단 얘 동의어부터 쓰고 갈게요. 3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위협적이지 않은 함이 어때야겠냐? 함 그쵸 less. 그 다음에 안전한 safe 아 이런 거랑 동의어구나.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규범을 어긴대 violating 규범을 깨는 거니까 breaking. 우리가 엽기 떡볶이를 먹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disrupting 고통을 즐긴답니다 여러분. 근데 엽떡 먹으면 고통만 있어? 맛있죠? 그런 pleasure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고통을 찾는데 그것도 안전한 고통을 찾는답니다. 지문에 의하면. 11번 문장에 derive 얻다란 뜻이죠. obtain 얻다란 뜻이 있죠. acquire 얻다. 됩니까? 썼어요? 썼어. 1번 문장 긴 지문이기 때문에 집중을 잘해라. 여기 나오네. extend는 연장시키다. extend는 뜻이 뭐야? 정도.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 활동을 찾는답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을 야기하는 활동. in order to랑 동의어가 뭐야? so, as, to죠. 뭐뭐하기 위해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변태 같죠. 그쵸? 기쁨을 찾으려고 고통을 야기하는 활동을 찾는데 이것은 발견될 수 있답니다. 얘들아 스파이시 푸드 어디에서? 매운 음식 스트롱 마사지. 그 다음에 스태핑 인투 어머니나 아버지가 뜨거운 거 드시면서 뭐라 그래? 아 시원하다 그런 거. 이거는 발을 내딛는 거죠. 너무 차갑거나 혹은 뜨거운 물에. 어머니랑 그 목욕탕 가신 분들 아시죠? 차가운 물 들어가셨다 뜨거운 물 들어가셨다 그런 거 말하는 건가 봐. 핵심은 그것이 안전한 위협이라는 거야. 우리가 엽떡 먹는다고 죽지 않거든. 마라탕 가장 매운 거 먹는다고.
뇌라는 건 인식한답니다. 얘도 이렇게 표시할게. 얼라우류 문형으로. 스티뮬러스. 자극이라는 걸 고통스럽다고 인식하지만 동시에 얘까지 물결. 위협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 거죠. 우리 엽떡 먹으면서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죠. 무서워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 안 하죠. 흥미롭게도 이것은 비슷하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유머가 작동하는 방식과 비슷하답니다. 더 웨이 오른쪽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work는 일단 자동사입니다. 여기서 그럼 더 웨이 how는 같이 못 쓰는 건 알지? 그럼 how 대신에 뭐를 쓸 수 있어? in which죠. in which, the way in which 써놓으세요. 즉 안전한 위협이죠. 기쁨을 만들어내는 장난스럽게 규범을 violating, 위협함으로써. 뭐 스승의 날 때 어때? 선생님들 따라하죠. 니네 선생님들 따라하면 막 애들이 웃잖아. 그게 예의 바르지 않은 거지만 이게 아슬아슬하게 선타게 하는 거죠. feel은 여기에서 뒤에 구조를 봤더니 어떤 동사야? 감각동사죠. 우리는 불편해 하지만 안전하다고 느끼죠.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생존이라는 게 명확히 위협적이지 않죠. 내가 선생님 조금 성대모사 한다고 막 죽진 않잖아. 그 고통에 대한 욕망이라는 건 실제로는 보상에 대한 욕망이랍니다. 고통이나 처벌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게 거기에 기쁨도 따라오기 때문이래. 여기서 보면 이러한 맥락이라는 거 어려울 수 있어. 이거 어디로 연결시켰냐? 어떠한 상황에서 고통에 대한 욕망이라는 게 보상에 대한 욕망이 되는 거냐? 5번 문장만 표시하기에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부터 묶어야 될까? 4번부터죠. 4, 5번. 그러니까 그 유머러스한 상황, 개그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불편하지만 안전하다. 즉 고통스럽지만 보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4, 5번. 대답한 김에 얘들아, 이것은 유머가 작동하는 방식과 비슷하다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연결시키면 안 돼?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쵸, 3번이죠. 얘는 3번이죠. 뇌가 자극이라는 걸 고통스럽지만 안전하다고 여기는 거, 이거 유머가 작동하는 방식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7번. 이러한 리버드 like, 보상과 같은 효과라는 거는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숙달의 느낌으로부터 온답니다. 그 고통에 대한. 8번 문장. 더 가까이 너가 볼수록 너의 chili eating, 엽떡을 먹는 습관을 더 눈에 띄게 된답니다. 그것이 더 눈에 띄게 된답니다. 결국에 너가 엽떡 먹는 거 보니까 이게 어떻다는 거야? 그 엽떡을 먹으면서 익숙해진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고통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나 봐. 9번. 액티브 인그레디언트, 그 고추의 액티브 인그레디언트 뜻이 뭡니까? 활성 성분. 활성 성분이 캡사이신, 뇌를 건드리죠. 그러면 그것이 자극한답니다. 정확히 똑같은 리셉터, 수용기 아니냐? 수용체냐? 수용체를. 근데 이게 활성화 된답니다. 어떠한 이러한 티슈라는 게 스위치 티슈에만 맞춰요. 어떠한 이러한 조직이라는 게 타겟되었을 때. 일단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이 스티뮬레이츠에서 이시지칭하는 거. 인그레디언트. 됩니까? 디즈 티슈수는 어디에 있는 세포 얘기하는 거게? 어디에 있는, 너네 엽떡 먹으면 어디에 있는 세포가 불타요? 혀죠. 그러니까 결국엔 어디야? 9번 문장에서는 어떤 단어로 봐야 돼? 문맥상? 수용체로 봐야겠죠. 수용체 안에 있는 그 티슈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게 알맞을 것 같아. 되냐?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해석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하면서 해석하라고 계속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 거다. 일단 10번 문장. 아는 것 있잖아. 우리의 몸이라는 게 firing of, 단어 리스트에 나오죠. 무엇을? 보내다.
위험 시그널, 신호를 보내는 것을 아는 것.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완전 안전하다는 걸 아는 게 쾌락을 만들어낸답니다. 모든 아이들은 얘들아 칠리 싫어해, 고추 싫어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답니다. 기쁨을 얻는 것을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통해서? 반복 노출. 처음에 엽떡 왜 먹어 하면서 욕하죠. 근데 어때? 반복되게 노출되면 뭐를 알게 돼? 그들이 어떠한 실제 그런 피해라는 걸 경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반복해서 먹게 되면 어떻게 돼?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엔. 아이고, 데이가 지칭하는 건 누구야? They will never experience에서 데이가 지칭하는 거야. children이죠? children. 두 문장 남았네요. 흥미롭게도 그렇게 고통을 찾는 거 있죠? 고통 그 자체를 위해 고통을 찾는 게 뭐처럼 보여? uniquely,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야. 인간적인. 고유하게 인간적인 것으로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태 같은 짓 하는 거 인간밖에 없다. 다른 동물들은 안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유일한 방법 있잖아. 과학자들이 동물들이 역시나 얼라우르문요. 선호를 갖도록 훈련시키는 유일한 방법 있죠. 무엇에 있어서? 그 고추나 혹은 자기를 해하는 것에 대한 선호를 갖도록 훈련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여기서 have 대표 동사 중에 어떤 동사인 줄 아는 사람? 그쵸, 사역동사요. 뒤에를 보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제 과거 분사가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침팬지나 원숭이 같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고추나 자기를 해하는 것에 대한 좋아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고통이 항상 직접적으로 연관되도록 만드는 것이랍니다. pleasurable. 그쵸, 기쁨을 주는 보상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보상과. 이것도 able이 붙었네. pleasure이 기쁨이고 able이 뭐뭐 할 수 있는 이란 뜻이니까. 되냐? 그러니까 고통도 느끼지만 기분 좋은 느낌을 같이 받도록 훈련시키잖아. 계속해서 원숭이한테 엽떡을 먹여? 그러면 원숭이도 엽떡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되냐? 얘 문법적으로 associated. 얘 한 덩어리로 외워라. 목적격 보호. 얘들아,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호 부분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만 나오냐? 과거 분사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associated를 뭘로 바꾸면 안 돼? associate.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호니까 동사 원형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통은 관련시키는 게 아니라 관련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과거 분사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다. 뒤에 선택지에 답 고르고 우리 수업 마무리해 봅시다. 몇 번이 답일까요? 1번 secret, 비밀. 고통스러운 기쁨 뒤에 있는 비밀. 우리가 고통만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기쁨이 따라오기 때문에 고통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문이죠. 되냐? 그 워크북 오늘 33번까지였지. 주말까지 37번. 전체적으로 단어 암기해 오시고 지문 여러 번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거 받은 거 2장 모의고사 어휘랑